자, 전압 Q가 지금 10%이고, 그죠? 전류는 10A, 전류는 1000A. 저거, 그럼 이게 전류가 빠졌죠, 그죠? 지금. I가 얼마냐면은, I가 10의 4승 암페어. V는 얼마? 보통 이 같은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하면은, 한 이 정도 돼요. 10의 8승 볼트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전력은 전류 곱하기 전압이니까 P는 IV죠, 그죠? P는 IV니까 I가 10의 4승이고 V가 10의 8승이니까 10의 12승 와트 돼서 약 100억 와트 정도 되죠, 그죠? 10의 4승에서 100억 와트. 킬로와트를 따진다 치면은 10의 9승 킬로와트가 되고, 메가로 따진다 치면은 10의 6승 메가와트, 10의 3승 기가와트. 여러분들이 킬로 메가 배웠죠, 그죠? 킬로는 10의 3승, 메가는 10의 6승, 기가는 10의 9승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번개 한번 콩 칠 때 파워는 어느 정도 되느냐? 기가와트 1000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니까 이제 1기가와트거든요.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평균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1000개 정도가 이제 순식간에 파워가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4승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전압은 얼마나? 10의 1승 쿨랑 정도.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에너지는 이제 이게 이제 파워 곱하기 시간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0의 12승에다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죠? 아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었죠. 시간이 파워 곱하기 시간이니까 에너지는, 그러면 파워가 10의 12승이고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9승 줄이 되겠네요. 약 10억 줄 정도 되네요. 와트를 잘못 계산했네요. 1테라와트 정도 되네요. 1테라와트. 제가 착각 어리네요. 그래서 이제 번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폰을 예를 같으면, 휴대폰은 여러분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면 보통 뭐 4000 mAh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죠? 3.8V 뭐 이렇게 주의로 돼 있을 거예요. 38V 4000 mAh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4 곱하기 10의 3승이죠. 4000이니까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AH. 그럼 뭐냐면은 4AH. 여기 4AH, 4AH. 여기는 뭘 나타내냐면 전압 Q를 나타내요. 흘러갈 수 있는 전압량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냐? 4 곱하기 암페어는 쿨럼을 갖다가 초로 나누는 거고, 그죠? 아워는 1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3600이 돼요. 그럼 얼마냐면은 14400 쿨롱이 돼서 대충 해서 14000 쿨롱이 돼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Q는 얼마냐? 10에 4승 쿨러 정도 되고, 전압은 약 4V, 4V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통 쓸 때 한 밀리와트 단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간이, 핸드폰 쓰는 시간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100mW니까 0.1W를 주로 쓴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통신할 때 보면. 계산 1W를 할게요. 여러분들 명이죠. 통신대 따라지는데. 1W라 치면은 이게 이제 4V라 치면 그때 흘러가는 전류는 얼마 되냐면은 0.25A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0.25A 될 거고. 이게 4H니까 0.25A니까 시간을 나누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약 4로 곱하니까 16시간, 그죠? 16시간. 여러분들이 보통 핸드폰 쓴다 치면 16시간 정도 쓴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파워는 얼마 되느냐? 0.1W 정도 돼요. 1W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얼마가 되느냐? 곱해주면 되죠. 그죠? 두 개를 Q 곱하기 V를 곱해도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에너지는 Q 곱하기 V. Q가 얼마냐? 14,400. 14,400에다가 3.8. 이제 14,000에다가 대충 4를 곱하니까 약 한 55,000, 56,000 정도, 그죠? 줄 정도 돼요. 56,000 줄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있죠, 그죠? 거기들이 있는 전력량은 얼마냐? 56,000 줄의 에너지고, 그죠? 이걸 갖다 와트아워로 원하시면은 4AH에다가 3.8 암페어를 갖다가 4.8볼트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암페어하고 볼트 곱해지니까 이게 4 곱하기 3.8 와트 아워. 여러분들 전기에서 P나 IV니까 항상 이거 men지 마세요. I 암페어에다가 1볼트를 곱하면 1와트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냐? 48에 32, 15.2 와트 아워 되겠죠, 그죠? 15.2.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이제 전기 같은 킬로와트 아워를 쓰죠, 그죠? 보통 이거는. 네? 그럼 이제 1000와트 아워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이 한 이 정도 되고, 그죠? 여러분 노트북 같은 경우가 LG 그램이 아마 75와트 아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광고할 거예요. 요것이 한 몇 배 정도, 5배 정도 되겠죠, 그죠?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있죠, 그죠? 자동차 배터리. 일반적인 전기차 말고 자동차 배터리는 얼마 정도 되냐면 12V 승용차 같은 경우 이게 보통 한 요 정도 돼요. 100AH 정도. 그러니까 100A로 1시간 동안 아니야 10A로 10시간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것만 갖고 이렇게 가능하고 12를 곱해주면 얼마냐면 120 1200 와트 아워 돼요. 그래서 1.2kW 돼요. 이게 이제 자동차 배터리 납 배터리 같은 큰 거 배터리 있죠, 그죠? 그게 한 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는 어느 정도 되느냐? 전기 자동차는 보통 이게 이제 주장된 에너지가 보통 테슬라 같은 게 뭐 90kWh 이 정도 되고, 호나 일렉트릭 이제 현대 자동차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 60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 한 50에서 이 정도 90kWh. 그러면 만약에 이제 90kWh의 전기차를 갖다가 15kW를 보통 충전하시면은 6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거꾸로 15kW 6시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죠? 전기차를 갖다가 예열이 돼야 되거든요. 배터리도 예열이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이 정도로 15kW라 치면 만약에 이제 만 대, 10만 대를 치면 10만 대 말하면 150만 kW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15kW, 10만 대를 갖다 동시에 충전해주지. 150만 kW의 전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6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약에 한다 치면은 지금 있는 전기 용량 갖고는 부족하고 발전소를 갖다 훨씬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화의 특성이 나오는데, 전화의 특성. 일반적으로 이제 제시계관설은 이게 대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인력에 대해 나오는데, 전기적 인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전기에서 생기는 거죠, 그죠? 정전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리카락 빗을 빗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저 짜장면 배달시키면 비닐 그냥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랩 같은 거 씌워줘, 그죠? 랩 비닐 같은 경우. 이게 딱 붙죠, 그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정전기의 인력을 이용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랩 같은 경우에는 가공을 해서 이게 정전기를 많이 발생시켜서 이게 이제 잘 달아붙죠, 그죠? 잘 엉킨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랩 써보면 알겠지만 이게 한번 들어붙으면 되게 떼기가 귀찮잖아요, 그죠? 본드 붙인 것도 아닌데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이 정전기예요, 정전기. 이건 이제 정전기 한 예로서 이게 이제
반대 그래프라는 이 고전압 발생제 사람 머리를 손을 댄 상태에서 전압을 갖다가 서서히 여기에 바라스로 대전을 시키면은 이게 사람과 같이 사람은 이제 몸은 이제 피를 통해서 이제 같은 이제 전도체죠, 그죠? 사람 몸도 전도체이기 때문에 대전이 돼서 이제 전기장이 생기다 보면 이제 머리카락이나 같은 식으로 나중에 이게 이제 전기력선에 해당해 뻗어나가는 거.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 서양 여자들을 갖다가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백인들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요. 가늘고 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기장에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사진을 많이 찍죠. 그보다는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이게 책받침 같은 문질러서 그죠? 하면은 제가 머리가 달아붙어서 그런데 이게 잘 달아붙기 이게 바짝 서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중전기. 예, 문지르게 보면은, 문지르다 보면,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마찰에서. 그 같은 경우는 마찰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전하가 이동할 때, 전기 극성에 따라서, 물질 성질에 따라서 쉽게 이제 이 전하를 갖다가 가지는 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고무 같은 경우는 주로 마이너스. 유리 막대 같은 경우, 유리 같은 경우는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어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잡아당기고, 마이너스는 서로 밀치게 되는 그런 걸 다 나타내는 거죠. 인력과 청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중력은 인력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전기력은 같은 극이면은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인력, 디렉티브, 그죠? 디렉티브 포스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항상 전원은 보존된다. 전원 플러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는 항상 보존되고, 그 다음에 전하는 쪼갤 수가 없다. 기본 전하에. 예를 들면 전자에 뜻이면 전자의 전하량이 2인데 마이너스 2인데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2 이런 걸 쓸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커커 배울 때 양성자가 그죠? UD라는 이제 커커로 되어 있다고 배우는데 U가 3분의 2, D가 마이너스 3분의 1, 2로 되어 있어. 그죠? UD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1이 되고 그죠? 중성자는 이제 DDU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성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커크로 되다 배워서 커크가 3분의 2로 배우지만 실제로 이제 커크 자체는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전화 쪼갤 수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그래서 U만의 커크라든지 D만의 커크로 갖다가 쪼갤 수가 없이 이것들이 이제 결합된 형태로서는 우리가 관찰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3분의 2, 2를 갖다가 반으로 쪼개진 2분의 1, 2를 찾는다고는 바로 노벨상 줘요. 그래서 이게 현재로서는 이론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Q는 항상 2의 정수배다. 이 NQ를 적지 말고 기본 전하량이기 때문에 기본 전하량 Q 2의 정수배를 존재를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성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을 분류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자를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누는데, 전자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이제 쉬운 애가 뭐냐면, 전기를 잘 통하는 이제 금속을 해야 되거든요. 금속. 그럼 이제 전기를 잘 통하죠, 그죠? 도체.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원자가, 금속에 이제 원자들이 배치하겠죠, 그죠? 예를 들면 구리 원자를 해야 돼. 이게 쭉 배열돼 있다 치면, 구리 주위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런데 구리 내에 있는 요 원자들 중에서 맨 최각에 있는 전자들은 옆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유롭게. 이걸 갖다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한다 해서 자유전자를 해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제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이라든지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자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전자는 쉽게 말해서 옆으로 이동해요. 만약에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 이동하면 여기 비겠죠. 그죠? 플러스가 되면은 옆에 있던 게 또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이동을 하지만 항상 보면 이게 중성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어요. 금속 내에서는, 도체 내에서는 중성. 쉽게 말해서 자유전자들이 존재하지만 여분의 전하가 아니고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이동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체는 자유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이건 이제 금속이에요. 금속의. 그에 비해서 금속에서 이 저런체는 뭐야? 이게 자유전자가 아니고 전자들이 옆에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구속돼.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공유결합이든지 그죠? 비금속들 이제 이런 같은 것들이 뭐냐면 이게 저런체. 그에 비해서 이제 반도체는 뭐냐면 도체와 저런체의 중간, 컨덕터와 인슐레이터의 중간, 인슐레이터의 중간. 그래서 이게 이제 세미 반, 세미가 반이죠, 그죠? 반도체죠, 그죠? 반도체. 여러분들이 반도체지만 실제로는 반도체라는 뜻이에요. 반이 도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고, 그죠? 어떤 경우는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스위치죠, 그죠? 스위치. 반도체가 가진 특징이 뭐냐면 어떤 제어에 통해서 전기적 신호를 갖다가 흐르게 하거나 안 흐르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호를 갖다가 증폭한다든지 연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용하는 게 뭐냐면 반도체죠. 쉽죠, 그죠? 반도체, 도체, 저런체, 반도체. 그래서 이제 저항을 따지시면 이건 이제 저항이 굉장히 작고 10의 마이너스 8승이나 되고 이건 이제 저런체는 10의 뭐 12승, 10의 16승 굉장히 저항이 큰 거고 저항비를 따졌을 때 이제 반도체는 중간쯤에서 이게 실리콘하고 이제 게르마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게르마늄이 더 좋은 이제 성질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실리콘이 가장 많이 쓰는 그죠? 지금 이 실리콘이 있고 그죠? 게르마늄, 저마늄이라죠, 그죠? 게르마늄, 저마늄, 게르마늄, 저마늄.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도에 의해서 금속체를 갖다가 대전시키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테 그림으로서 이제 조금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림으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제 금속을 예를 들어 같으면 금속을 예를 들어 같으면 금속이 있다 치면 이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을 이루고 있다. 그죠? 아까 이게 일종의 자유전자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치면 이게 이제 금속 덩어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제 물론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이게 체가 있는 자유전자에만 해당되는 치고 그죠? 그에 상응해서 그죠? 이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예를 같으면 구리를 갖다 예를 들어 구리가 이제 29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체각에 있는 전자 한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시하겠죠. 그죠? 구리를. 이제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27개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나머지 안쪽에 있는 전자들 중에서 이제 최각에 있는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가장 에너지 높은 에너지의 전자들만 고려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그죠? 중성의 구 같은 경우 이제 이 물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같으면 이제 그림상에서 볼 것 같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같죠 그죠? 잘라놓고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플러스 2가 8개, 마이너스 2가 지금 8개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중성이 돼 있어요. 중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대쪽에서, 그죠? 비금속인 이와 같은 막대기. 적당한 게 없네요. 적당한 매일 같으면 이게 이제 막대기를 치고, 그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접근을 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플러스 있는 이거는 이제 운소 그 자체죠, 그죠? 핵이 보면 운소 그 자체가 이 플러스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못하고 요 속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밀려서 그죠? 밀려서 여기 있던 것들이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또 왜냐하면 이게 속에는 이게 중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쪽 있죠, 그죠? 이쪽 맞은 쪽이게 여기 마이너스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들이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 있죠, 그죠? 마주보고 있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지금 다가오니까 여기 있던 마주보고 있는 마이너스들이 도망을 가서 반대쪽으로 모이게 된다.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운데는 이게 이제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요. 여기는 중성이 돼야 돼요. 항상 가운데 중심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쫓기다는 거죠, 그죠?
이쪽 보면 되게 이쪽은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물은 전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이제 여기를 갖다가 끄트머리를 다 접지를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중성이기 때문에 이제 제로겠죠. 그죠? 마이너스들이 이렇게 도망가겠죠. 이제 도망 먹고 이제 반대쪽에 몰려 있다가. 물론 이제 플러스는 이제 제피했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유지한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면 얘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몇 개가 도망갔느냐? 하나, 둘, 셋, 네 놈이 도망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반대쪽에 네 놈만 남고, 그죠? 네 놈이 도망가고 나니까 여 놈은 전부는 중성이겠죠. 그죠? 여기는 중성이 되는 거죠. 균형을 이루는 거고, 그죠? 이쪽이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개가 이제 이렇게 여분의 전하가 이 표면에 존재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하는데, 여분의 전하들은 반드시 금속 표면에만 존재해야 돼요. 표면에만. 안쪽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안쪽은 이 자유전자이기 때문에 도망가고 나잖아요. 그죠? 비즈면을 금방 채우기 때문에 금속 내부에서는 전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분의 전하가 존재하지 못해요. 금속 내에서는 여분의 전하가 존재를 갖다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떼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던 플러스들이 있죠. 그죠? 플러스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 금속의 표면이 있죠. 그죠? 우의 표면에 골고루 분포를 한다. 그걸 갖다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지만 이 금속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금속. 일단 금속 내부에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여분의 전하가 없고 전기장도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생기는 여분의 전하들은 뭐냐면은 내부의 존재를 갖다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 표면에만 존재해요. 표면에만 이 전하들이 분포하고,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기 때문에 이 금속의 표면에 전기장이 나중에 생성되는데 이 전기장은 표면에 항상 수직이 돼야 돼.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속 표면이 좀 더 뾰족할수록 많이 모인다, 밀도가 높아진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피레치 물리를 갖다가 다시 배울 거예요. 피레치 물리.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쿨랑의 법칙, 이제 이게 이제 법칙이죠. 그죠? 웬만한 건데 법칙이 붙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건 이제 만류의 법칙과 똑같아요. 만류의 법칙은 질량 M의 물체가 있고 스몰 M의 물체가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긴다가 이제 만류의 법칙인데, 쿨랑의 법칙은 QQ가 있으면 똑같아요. 공식 QQ 곱하고, 그죠? 거리 제곱이 반비례하고, 요 만류 공식에서 MM에서 요 G 대신에 K만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쿨롱 상수 8.9876인데 이게 이제 반응을 하면 8.99가 되겠죠. 그죠? 8.99 곱하기 12 구성인데 보통 9 곱하기 12 구성을 하세요. 그러면 거의 뭐 틀리진 않아요. 8.99보다는 9 곱하기 12 구성 뭐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9.00 곱하기 12 구성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쿨롱, 뉴턴 메타 제곱 퍼 쿨롱 제곱이죠. 그죠? 이게 이제 뉴턴이고, 그죠? 여기 메타 제곱이고, 여기 Q의 제곱이니까, 이 K 단위는 뉴턴을 갖다가 메타 제곱을 곱해주게 될 거고, 쿨롱 제곱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승자와 전자의 전하량. 그래서 전자의 기본 전하량 E는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 이걸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숫자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쿨럼 법칙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뭐 유도했는지 그게 이제 나온 실험 장치가 이거예요. 진공 속에서, 그죠? 여기에다가 저장 Q를 갖다가 갖다 대서 이게 인력에 의해서 이쪽에 딸려오는 거, 이게 아주 미약한데 그걸 갖다가 이게 철사줄을 통해서, 그죠? 이게 회전하게 되면은 요 회전 각도를 갖다, 그죠? 힘이 세면 이제 각도 커지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재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에다 뭘 붙이느냐? 여기에다가 거울을 달아서 레이저를 갖다가 발사해서 이런 식으로 빛을 쏘여서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만류력 측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라 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아마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럼 법칙에서
플러스면 서로 이렇게 Q1은 Q2를 갖다 미는 힘. 그러니까 F1이 2를 미는 힘이 이쪽으로 될 거고, 그죠? 2가 1을 미는 힘은 이렇게 될 거고. 1하고 2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 벡터로 이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세 개면 Q1이 있고, Q2가 있고, Q3가 있고, Q4가 있으면 Q1이 받는 힘은 Q1에 의해서 받는 힘, 뭐 이쪽으로, 그죠? Q3에 의해서 받는 힘 있죠. Q4에 의해서 받는 힘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1, 1이 받는 힘 F1은 F2가 1에 미치는 힘, F3이 1에 미치는 힘, F4가 1에 미치는 힘, 이런 식으로 해서 벡터 합으로서 구하면 된다. 이거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벡터 합을 갖다 된다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시그마의 F의 NI, N은 2부터 N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개수가 N1. 이렇게 하면, 그죠? N개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다 그렇죠. 시급을 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원자. 수소원자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죠? 가운데 핵이 있고, 핵인데 이게 이제 수소원자 가장 기본적인 양승자죠. 그죠? 양승자가 있고, 근데 그 주위를 갖다가 전자가 돌고 있는 거. 그러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된 이와 같은 시스템. 그러면 이제 원자의 크기가 되겠죠. 수소 원자 크기는 이게 될 거고. 그러면 원자의 반지름이니까 이게 이제 얼마?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메타. 반지름이죠. 그죠? R. 그러면 요 가운데 핵의 전기력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사이의 전기력, 쿨랑의 법칙에 의해서 F는 K의 R제곱의 Q1, Q2인데 Q1, Q2 같죠? 그죠? 2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R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의 제곱이 될 거고, K는 아까 9 곱하기 10의 9성이 될 거고, E는 얼마? 전자의 기본 전압의 양승자 같은 게 얼마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의 제곱.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되게 이제 식이 이제 숫자가 커지는데, 이거는 계산하는 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일단 9, 그 다음에 1.6에게 2.56이니까 2.5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3이 저기 5에 36, 5에 25니까 보통 25를 잡으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0에 9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인데 플러스 22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2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은 대충 해서 10에서 10분의 9 해서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이 이제 한 개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0이니까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게 이제 8.2가 더, 그죠? 제가 계산한 거는 이제 9니까 8.2하고 9는 큰 차이가 없죠. 그죠? 러프하게 이제 이런 계산을 갖다가 90하고 80이니까 뭐 10% 오차는 공학에서는 손으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계산기는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손으로 이제 대충 계산할 때는 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전기력은 한 이 정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하고, 그죠? 이 전자하고 양승자 사이에 중력을 계산하면, 만력상수 치에다가 거리의 제곱에다가 양승자의 질량, 전자의 질량을 계산하면은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그 다음에 R은 아까 말한 5.32 제곱.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얼마냐면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이고 양승자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6, 그 다음에 9, 요거는 1.6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죠? 1.6 곱하기 9 하면 대충 여기에 9.6이니까 보통 한 10에서 90이 되겠죠. 그죠? 밑에 5.3이니까 여기 이제 25가 될 거고 10에 마이너스 11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1성, 마이너스 27성이니까 마이너스 31이 이게 58에 플러스 2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 간단한 거 90 곱하기 25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할 때 여기다 곱하기 4를 갖다 곱하세요. 4를. 그럼 이 100이니까 4, 9, 36, 3.6이 바로 넣어줘. 그죠? 이 3.6.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마이너스 47이 되죠.
그래서 중력의 크기하고 전기력 크기를 비교하면은 전기력이 대충해서 약 10의 39승배로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시 세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전기력이 좌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전기력의 가장 특징이고, 큰 대신에 뭐냐면 전기력은 인력, 전력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져서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에 비해서 만류 인력은 뭐냐면은 모든 진력들, 모든 것들이 다 잡아당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예를 들면 지구와 달 사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력은 거의 중성이기 때문에 서로 작용하지 않지만 만류 인력에 의해서 행성이 움직이라든지 달의 움직이라든지 다 좌우가 된다. 그 차이는 있어요.